자, 이 설탕에 관한 문제인데, 뭐, 당도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알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설탕 실험인데, 요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설탕 120% 사용하고요. 그죠? 물이 71%랍니다. 그런데,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줄이고, 그죠? 설탕을 얼마로 줄였냐? 예, 90%로 줄였답니다. 줄이고, 예, 이승화당 시럽으로 대체를 했답니다. 시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승화당, 예, 고형질이 75%랍니다. 그죠? 이때 같은 당도가 대략 같은 당도가 예, 되게 하려면은 자 이승화당과 예, 물의 배합량은 얼마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승화당 시럽 이승화당이 이제 어떤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설탕이 어떤 예, 당이나 같은데 그잖아요. 만약에 포도당을 예를 들어 포도당의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이승화당이에요. 예를 들어 뭐 가수분해 효소도 이게 이승화 효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얘를 편하게 있잖아요. 물엿으로 생각하세요. 물엿이 보면은 75%가 고용질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75%가 고용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설탕이 120에서 90으로 줄였다고 했으니까 설탕 얼마 줄인 거예요? 30%가 줄였잖아요. 그죠? 이게 설탕입니다. 자 얘를 또 다른 걸로 하면 당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하면 고염질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그잖아요. 그지 100% 가까이가 고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엿에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 0.75% 그죠? 했는 게 예, 30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그죠? 설탕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보습성을 높이려고 했으니까 수분에 관한 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요걸 예, 이성화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성화당은 얼마 돼요? 30 곱하기 나누기 0.75 하면은 이 이성화당은 40%가 되네. 그죠? 그죠? 자, 이 40%의 이성화당에 물은 몇 프로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고형질의 나머지가 물이에요. 그죠? 곱하기 0.25 하면은 10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얘하고 같게 하려면은 설탕을 90%로 줄이고 이승화당은 얼마 쓰는 거예요? 얼마 쓰는 거예요? 40g을 쓰고 물은 10이니까 71에서 그죠? 71에서 10을 빼면 61이 되죠. 물은 61로 하면 얘하고 같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요 안에 이성화당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설탕하고 뭐 들어가 있는 게? 물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안에. 그죠? 이해되네? 네. 네, 요거랑 같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요 이승화당 요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물엿으로 생각하면은 딱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물엿이 보면은 그죠? 75%가 고형질이고 25%가 저거잖아요. 그죠? 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탕 시럽 당도에 대한 거 이성화당이 어떻다는 것도 한번 아시고요. 그 다음에 머랭과 주석산 크림에 관한 관계, 이 등전점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요거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 보시면은 그죠? 등전점은 전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에 그때의 pH를 등전점이라 그래요. 이 등전점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 아미노산 분리를 있잖아요. 이때 아미노산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전점에서. 그죠? 이때 뭐가 되는가 하면 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등전점일 때, 단백질은 등전점일 때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리해내면 되겠죠. 침전점이면. 그죠? 왜 웃으세요? 웃지 마! 자, 수분 함량 문제 이거 풀어볼까요? 이거 알겠죠? 네. 비율 같은 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비율은 그러잖아요. 전체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죠? 이때, 그죠? 수분이 전체에서 뺀 수분, 진짜 수분 가지고 있는 데서 뺀 수분, 그죠? 그거 두 개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장 가면 진짜 백지가 될 수 있어요. 머리 하얗게 진짜 아무것도 이게 머릿속에 생각 안 날 때 진짜 많이 나요.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해야죠. 그리고 시간은 60분을 다 사용하고 나오셔야죠. 어떻게 앉아가지고 모르는 거 있더라도 끝까지 생각해 봐야죠. 밥을 못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도넛의 발암 문제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1차 때는 반드시 나오는데 2차 때는 나올 확률도 있고 안 나올 확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푸드 기능에 관한 문제, 저번에는 이스트푸드의 안에 들어가는 그 원인 물질을 적으라 그랬나? 원인 뭐지? 뭐가 들어가는지, 이스트푸드에? 그죠? 뭐가 들어가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 뭐 전문도 그 원래 그 밀가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산화제, 한화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적으라는 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쭉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 단백질 문제, 네.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죠. 개수, 질소 개수 있잖아요. 단백질 네. 개수. 이거 어떤 거는 6조. 일반 식품. 예. 얘가 일반 식품이죠. 0.7이 밀가루. 아, 밀가루? 에이, 맞아요. 밀가루. 네,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가 5.7. 네, 밀가루가 5.7. 그 얘기는 뭔가 밀가루에 뭐가 많다? 일반 식품보다 뭐가 많아요, 밀가루에? 질소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예, 질소가 많아야 단백질 수가 숫자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예, 질소가 밀가루에 더 많습니다. 식품보다는. 네. 밀가루는 17%잖아요, 그죠? 네. 일반 식품은 16%잖아요, 그죠? 자, 빵의 노화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빵 발효의 이제 현상의 문제 중에 제일 요게 55분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예, 탄수화물이 침화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발효든 부패든, 그죠? 딱 골자는 딱 하나입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무조건 분해가 되는 게, 발효든 부패든 무조건 요게 다 저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밀가루 안에 전분이 포도당으로 나중에 변하잖아요. 이 포도당이
예, 그 밑에 물질로 다 바꾸는 거죠, 그죠? CO2도 나오고, 그다음에 물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알코올도 나오고, 그죠? 유기산 나오고, 그다음 또는 뭐예요? 방향성 물질 나오죠. 향기 나는 물질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최소 제일 밑에 단위 발효하는 게. 그 발효든 부패든 무조건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 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수율 이런 거는 이제 아시겠죠? 수율. 그 다음에 반죽 손실에 대한 이 밀가루 무게 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아시고요. 그 다음 칼로리 계산하는 거, 요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단 식이섬유는 없다. 예, 이거는 절대 칼로리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식이섬유에 대한 전에 나오는 거 뭔가 하면 이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식이섬유에 대한 기능. 그죠? 식이섬유는 무조건 정장작용은 무조건. 그죠? 정장작용. 그 다음에 칼로리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침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3개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가 유산균에 먹이도 됩니다. 이게. 기억난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안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식품기술사 쪽으로 가면요. 지방산도 3개로 나눠집니다. 네, 단세 지방산, 중세 지방산. 지방산이 3개, 뭐 5개, 8개, 그 다음 13개 이상. 그 다음에 장세 지방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요 위로 갈수록 이제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지방산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조금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들 좀 더 해보시면은 이런 것도 배워볼 만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오버런 있죠, 오버런. 오버런. 예, 오버런. 생크림. 예. 최초 부피분의 예. 최종 부피 그죠? 빼기 최초 부피 곱하기 100. 단 요게 이제 들어갈 때 설탕이나 이런 거는 절대 무게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예. 그죠? 생크림하고 설탕하고 섞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탕 무조건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 네. 예. 오버런은 예, 그겁니다. 오버런이 주로 잘 써먹는 데가 어디예요? 오버런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뭐요?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돼요? 그죠? 저온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굴려가면서 안에 뭐 시켜요? 공기 집어넣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그죠? 아이스크림 장사가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유통기한 없습니다. 네. 자, 그 뒤에 이제 기능장 단답형 문제풀이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일수의 역할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반죽 온도가 정상보다 낮을 때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 이런 거 조금씩 아셔야 되고요. 네. 반죽 온도가 낮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기공조밀조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따라 이렇게 적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썹의 생물학적 유해 요소. 그럼 보통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같으면은 저게 들어갑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만져볼 수 있는 것들. 이물. 예, 그 이물질 그런 겁니다. 됐다. 예, 그런 깜짝 놀랐네. 아니 초점이 이게 아까 흔들렸거든요 화면이. 내가 흔들린가요?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요 초점이. 맞았다 이제. 네, 눈에 초점이 안 맞나?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해 요소 같은 경우는 세균을 이렇게 예, 막 진열시켜 놓고 골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중에 이렇게 빼내 가지고 적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요소
이 해썹에 관한 거 정리합니다. 네. 해썹에 관한 거는 무조건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원래 아폴로 7호 발사 7호인가? 7호 발사할 때 그죠? 나사에서 그죠? 우주인들 그죠? 우주 밖에 나왔을 때 어떤 그게 없으니까 그죠? 이걸 이제 먹을 음식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토대가 없으니까 이제 지들끼리 토대를 만드는데 워낙 좋으니까 전 세계에 다 뻗어 나간 겁니다.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되겠죠. 1970 몇 년 정도 되겠죠. 그때 미국이 이거 쐈으니까 그죠? 그죠? 이 음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주 식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딱 두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맞죠. 언제적이야?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김치는 우주식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몇 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김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된장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균들이 바깥에 우주로 갈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변 처리 문제, 사람이 먹고 그죠? 처리 문제 이런 거, 그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해석에 관한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고, 그 전 단계 외워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외워야지, 그죠? 5원칙, 5단계 7원칙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MP, SSOP는 물론 외워야 되고, GMP, SSOP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조금씩 그래도 보세요. 관련 책자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원칙에, 그죠? 단계별 세부 사항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까지 나오죠. 세부 사항 중에 중요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단계별 위에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에 뭐가 있는지, 그죠? 우리 같은 경우 중요 관리점은 저거잖아요. 과열 공정, 그 다음에 냉각 공정, 발효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이런 거. 한계 기준 우리 같은 거는 저거죠. 빵이 나왔을 때 온도계를 찔러 넣어 봤을 때 99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이 한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일반 세균수를 조사하는 건데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한계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해석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해석은 얘는 삼진 아웃제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죠.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죠. 이거는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해석 무조건 자격 정지입니다. 요거까지도 알아도 괜찮죠. 해석에 관한 책들 보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오케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그거까지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4번 문제는 이제 배합표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 배합표 완제 분무계, 그죠? 나누기, 그죠? 굽기 손실, 그죠? 나누기 발효 손실, 나누기 총 배합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밀가루 무게 나온다는 거, 그죠? 거꾸로 갈 때는 그죠? 곱하기 배합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 완제품 이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는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누기냐 곱하기냐 이거 두 개 이제 적용하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브로시우 7번. 생산해 가지고 지금 이거 따지는 거, 인원수 따지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면적에 관한 거, 그죠? 면적. 이거 나올 확률은 되게 적은데 혹시라도 몰라요. 이거는 시험은 면적 곱하는 거.
보통 부피로 나오죠, 그죠? 부피, 그죠? 부피에 관한 문제. 예, 요거 잘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한 거, 비중 높고 낮을 때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버터 스펀지. 예, 요것도, 요거나 밑에 있는 거나 똑같죠, 그죠? 요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유율이 들어간 문제, 그죠? 이런 여유율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일단은 예, 답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문제에 뭐가 있다? 예,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문제에서 뭘 뽑아내야 돼요? 정보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적습니다. 그죠? 그래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리고 보통 끝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비례식이 만들어지면은 그 비례식 가지고 답을 풀면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에 보면은 이제 노동 분배율, 1인당 부가가치, 그 다음 부가가치율,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딱딱 하세요. 노동 분배율은 전체 생산 가치, 전체 액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인건비, 노동 분배율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율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전체에서 부가가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인지. 그죠? 1인당 부가가치는 그죠? 부가가치에서 인원을 뺀 거죠. 예. 요거에 대해서 알고 그 밑에 표 있죠, 표. 그죠? 자, 부가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감가상각비하고 생산이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이 인건비 이런 거 다 부가가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외부가치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편하게는 그죠? 전체에서 부가가치 뺀 나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가치 보면은 원재료비, 부재료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전기료, 가스 수도비, 외주 가공비, 보관료, 연구비, 수순비 이런 게 다 외부가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능량 필답이 모의고사 세 번째 보면 pH의 의미. pH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런 거에 대한 걸 쭉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 밑에 보면 이제 체적에 관한 문제죠. 이 체적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죠? 이게 면적이냐 부피냐 요거 두 개 잘 따져봐야 됩니다. 면적일 때는 이 제곱센치가 나오는 게 면적이고 부피가 나오면 뭐예요? 세제곱센치인데 두 개 사용하는 게 틀려집니다. 얘들은 가로 세로로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죠? 가로 세로로 나와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얘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높이죠. 세로 높이까지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은 항상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이라는 거 요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최적이.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믹싱 손실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문제에 있는 걸 있잖아요. 딱딱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도 보면 제조부세 인도 가격의 30%를 판매 이익으로 하고 판매 이익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 곱하기 그죠? 0.3을 한 걸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또 뭐예요? 10%의 부가가치인가 곱하기 하려면 1.1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 6번에 보면은 얘 이제 다 나눠주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얘기. 그죠? 손익분기점 얘기. 분기점의 판매액에 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개수에 관한 거. 그죠?
또 공식. 그죠? 공식 적어줬죠? 예, 그걸로 외우세요. 그걸로 외우면 편합니다. 이거 반드시, 그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수분 문제. 수분 문제는 이제 여러분 몇 번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펀칭의 목적. 발효시 가스 빼기의 목적. 그죠? 요런 거. 그죠? 펀칭 거잖아.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뒤집는 부분에 의해서 왜 뒤집는지.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이스트에 그 이스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스트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효모를 이용하는 거. 그죠? 효모하고 효소하고는 틀리죠. 그죠? 틀립니다. 그 얘들은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들도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지들이 살려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활을 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들도 먹어야 돼요. 예, 먹는 거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공간이 나중에 되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면하는 거 죽는 거죠. 이스트가 무한정으로 발효하는 건 아니죠. 다음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이제 늦추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냉동, 그죠? 냉동, 냉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빵을 만든다는 거는 죽기 전에 가장 활성이 좋을 때 구워 먹는 게 우리 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 만드냐?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스트는 그죠? 이렇게 따져봐도 균수하고 따져봤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예, 유도기, 그죠? 성장기, 그죠? 그 다음에 위에가 뭐예요? 정체기, 여기는 뭐예요? 사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체기 때는 어떻게 돼요? 죽는 놈이나 죽는 놈도 여기에 있죠, 그죠? 그죠? 여기는 이제 죽는 놈이 더 많은 거죠. 예, 이스트는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예, 모든 곰팡이들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끊긴다는 얘기는 얘들 죽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이제 배합 문제. 배합 문제 이거 많이 넣은 거는 이제 첫회 그거기 때문에 배합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그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10문제씩 빼가지고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시험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또 교재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도 나트륨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 코코아의 관계, 그죠? 예, 천연 코코아의 몇 프로요? 7% 정도는 뭘 쓴다? 탄산수도 나트륨을 사용한다. 그죠? 예, 그게 271쪽 정도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위에서 받는 거라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스팀 사용하는 목적, 그죠? 스팀 왜 사용하느냐, 그죠? 뭐 껍질을 바삭하게, 그죠? 윤기나게 얇게, 그 다음 거칠고 불규칙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죠. 보통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는 빵은요, 그죠? 발효가 안 되면 우리가 되게 먹기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뿜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빵이 그만큼 부풀 여력을 주는 게 스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빵이 어떻게 돼요? 스팀을 솜으로 빵이 더 확 부풀어야죠. 그리고 빵 껍질이 어떻게 돼요? 얇아져야 돼요. 그래 먹을 때 훨씬 나아요. 빵을 만약 스팀을 안 주고 그대로 구우면 어떤 현상 나요? 작고 딱딱하고, 그죠? 껍질 두껍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스팀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훨씬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 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팀을 사용하는 목적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의 준비 5단계 쭉 다 저번에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요거는 안 나옵니다. 요거는 안 나오는데 이제 밑에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요. 비타민 C 문제 여러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타민 C 문제 나오면은 ppm에다 곱하기 1000에 또 뭐 해준다? 밀가루 무게. 예. 100만 분의 그죠? 100만 분의 예, 어떤 ppm 곱하기 1000 곱하기 뭐까지 해준다? 밀가루 무게까지 해준다. 네. 그러면은 그죠? 비타민 C의 밀리리터가 나옵니다. 네. 예. 1000 밀가루. 예. 100만 분의 X. 예. 1000 그 100만 분의 1이고 이거 그죠? 나노는 얼마예요? 나노. 10의 9승이죠. 나노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나노 다음에 그다음 펜톤가? 펜톤은 10의 15승 이렇게. 나노가 이게 나노는 요즘 많이 씁니다. 캡슐도 어떻게 해요? 나노 크기로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위에 이제 펜토가 나와요. 펜토. 네, 10에 15승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페리노 그래프에 이제 밀가루 무게. 자 밀가루 무게 나오면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반비례. 그 다음에 고형질 무게, 고형질. 수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일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총 수분입니다. 수분하고 하면 문제 틀려집니다. 예. 총 수분에서 뭐예요? 가수율 더하기 그죠?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두 개 해야 총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총 수분. 그다음 뭐요? 단백질. 단백질. 그죠? 얘들은 다 뭐다? 정비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고 일단 밀가루 무게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하는 밀가루 무게가 나오는 거는 예, 반비례로 해야 됩니다. 반비례.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하드롤 계열하는데 여유를 가지고서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버틀롤 이게 원가 계산 있죠. 이제 이런 원가 계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단위수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킬로그램일 때 킬로그램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킬로그램을 이 그램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위수를 어떻게 돼요? 통일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단위를 그죠? 킬로그램은 그죠? 그램에 1000배입니다. 1000g. 그 정도 납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콜릿에 관한 내용인데, 자, 알파, 베타, 감마. 베타 다시 감마. 감마죠. 이거 몇 도에 17, 얘 17에서 19, 그죠? 네. 그 다음 베타 다시가 네. 베타 다시가 27에서 29, 베타가 31에 30인가요? 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네, 이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크다. 큽니다. 네.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자가 크니까 있잖아요.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 입자가 작으니까 있잖아요. 온도를 조금 해도 있잖아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면적이? 그거 생각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캡슐도 나노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표면적이 엄청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한 큰 거 하나하고 이만한 크기를 조각으로 나눴을 때 표면적은 작을 때 표면적이 훨씬 커집니다. 표면적. 그죠? 내 표면적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분할하면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잘랐던 이걸 자른다고 하면 요것도 표면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표면적 요것밖에 안 되는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르면 표면적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한 걸로 다 나눠 보세요.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캡슐 이런 걸 다 나노로 만드는 이유도 다 이 표면적을 넓혀 가지고 소화 흡수율을 발음도 안 된다. 소화 흡수율을 예? 초콜릿은 왜? 어떤 거? 템퍼링은 초콜릿 템퍼링은 저거죠. 불규칙한 걸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네. 이해되나요? 네. 네. 초콜릿은 원래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불규칙적인 거예요. 템퍼링 과정을 겪어보면서 어떻게 돼요? 규칙적인, 그렇지. 규칙적인 규조로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초콜릿이 단단해지는 거죠. 초콜릿 그냥 먹어도 솔직히 상관없죠. 그치?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쁘게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비타민C 문제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이거 다시 풀어보고요. 쭉 넘어갑니다. 원가 계산 문제, 인건비 문제. 자, 6번만 발효 손실에 대한 거. 발효 손실은 그러죠. 이게 무게가 줄어드는 게 발효 손실입니다. 발효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죠? 보통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우리 수지 타산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물질 수지라 그럽니다. 그죠? 물질 수지라는 걸 원래 얘기합니다. 원래 식품에서는 물질 수지입니다. 그죠? A라는, 그죠? A하고 B하고 그대로 반응을 하면 뒤에도 뭐예요? A하고 B하고 그대로 무게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물질 수지예요. 수지 타산 맞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물질 수지예요. 그 다음에 굽기 손실인데 산실이라 적고 이거 나중에 다시 적어해야겠네. 화학적인 유해 요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형질 문제, 그 다음에 케이크 만들 때 이거 잔업 시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요율 이거 저번에 했잖아, 그죠? 예,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뭐 기능량 7번 같은 경우는 예, 그 스트레이트법, 비상 스트레이트법 요거 이제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 여기에도 또 한 번 더 있네, 그죠? 둘 다 제일 위에는 뭐예요? 고정비죠, 고정비. 그죠? 고정비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고정비하고 요거는 있잖아요. 한 10번씩 이상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6번 같은 과자빵 라인에서 앙금빵 제조하는 거. 요거는 그대로 밑에다 적어보면 됩니다. 1분에 몇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8번 과도한 허브일 때, 그 다음에 둥글리기 목적, 그 다음 전분 호화. 그죠? 전분을 호화를 한다는 얘기는요, 전분 이제 밀가루에다 물을 집어넣어 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느슨해집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전분 안쪽으로 다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호화는 그러잖아요. 불규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팽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깨지고 터지고 하겠죠, 그죠? 그럼 강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나요? 규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호화하고 그다음에 당화는 이해를 편하게 뭐 도쿄에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호화는 좀 불규칙적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팽윤하고 커지고 터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화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수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얘들이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딱 가는 거죠. 규칙적이니까 단단한 거죠. 불규칙적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열린 기공하고 닫힌 기공하고 그런 차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러면 호화에서도 이제 딱 정립을 딱 해놓고 그 어느 게 조리냐, 어느 게 계리냐.
그죠? 아밀로스는 졸로 갑니다. 아밀로펙틴은 겔로 갑니다. 졸하고 겔은 틀리다는 거. 졸은 유동성이 있는 거고 겔은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쭉 보시면 이건 되게 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아까 전에 문제 했으니까 중간 발효의 목적.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 무게 그 아까 전에 하는 거 그죠? 1g당 509ml 예, 하는 거. 1몰당 22,400 ml의 예, 요 가스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CO2는 예, 이 44g이라는 거. 그죠? 요거 아시어야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아까 질문 들어왔잖아. 다음 시험 칠 때 이거 해주냐 안 해주냐. 우리 좀 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바게트 문제. 바게트 문제 이거는 왜 했는가 하면 지금 바게트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에 있잖아요. 문제에 나오는 게 시험에 그죠? 나오는 거. 예, 되게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다 책에 앞전에 있었던 문제라 괜찮고요. 자, 기능장 필다병 11번. 얘도 이제 쭉, 그죠? 비슷하죠, 그죠? 네. 한번 문제는 무조건